부산통 하이라이트 지금 만나봅니다. 먼저 부산 이바구입니다. 기장 스마트폰 영상 공모전 수상작을 소개해드립니다. 동남부 최대의 수산시장, 싱싱한 겨울바다를 통째로 옮겨놓은 이곳 기장시장 영상으로 만나보시고요. UN 참전 용사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같은 시각 21개국에서 부산을 향해 1분간 묵념을 하는 턴투어드 부산인데요. 그 감동적인 현장 잠시 후에 부산 이바구에서 확인하세요. 부부들의 고민 함께 나눠요. 부산통 부부클리닉. 오늘 고민에 공감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바로 아이의 훈육 방식 때문에 생긴 부부의 갈등인데요. 오늘도 속 시원하게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안방으로 찾아가는 TV 노래교실 배워봅시다 노래편. 오늘은요 문희옥의 순정 배워봅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배워서 연말 모임에서 노래 솜씨 뽐내보자고요. 우리 지역 주무관에게 직접 듣는 지역 소식 SNS로 본 금정입니다. 이번 주 금정구에서는 어떤 소식들이 핫 이슈일지 SNS로 본 금정구 소식 오늘도 놓치지 마세요. 부산 시민과 함께 마음통 행복통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부산통 MC 조민경입니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의 크리스마스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누구와 어떻게 보낼지 벌써 행복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행복한 크리스마스의 기운을 팍팍 느끼고 싶으시다면 이곳으로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지난 24일 광복로 일대는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들이 화려하게 거리를 채웠습니다. 바로 부산 최대의 크리스마스 축제, 제8회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가 개최됐기 때문인데요.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트리가 정말 크리스마스 기운을 물씬 느끼게 해주는데요. 축제 기간 내내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감상하는 건 물론이고요. 캐롤송 경연대회와 자선바자회 행사 등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올해도 시민들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내년 1월 8일까지 광복로 일대와 용두산 공원에서 펼쳐질 제8회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맞고 싶다면요. 여러분도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가운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부산통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좋은 소식들 가득 준비했습니다. 소식통의 뚜껑을 함께 열어볼까요? 오늘 첫 순서입니다. 부산 이곳저곳의 다양한 이야기를 시청자의 눈을 통해 보여드리는 코너죠? 부산 이바구입니다. 첫 소식, 기장 스마트폰 영상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장경수님의 작품을 소개해드립니다. 기장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기장시장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365일 신선한 해산물이 가득한 이곳. 어서 오세요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기장시장입니다. 바다에서 나는 건 모조리 팔고 있다는 기장시장으로 지금 함께 떠나볼까요? 부산 인근에서 손꼽히는 전통시장인 기장시장. 평일에도 늘 북적북적 북새통을 이루고요. 주말에는 주변 도로가 마비될 정도로 부산, 울산 등 각지에서 손님이 모여드는데요. 유명한 만큼 인심까지 넉넉하다는 기장시장. 상인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오징어 얼마예요? 5,000원입니다. 예, 다른 데보다 많이 싼 것 같아요. 예, 저는 양이 좀 많습니다. 여기는 주로 도매만 하시 나와요? 도매. 그래, 저희들이 예.
오늘 한 몇 군데 좀 아시는 분 소개를 좀 네, 부탁드리려고 해요. 네. 그렇죠. 그 사장님 너무 말씀 잘하시네요. 아, 아니에요. 제가 그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예. 기장 하면은 이제 미역, 그 다음에 다시마, 아시가, 멸치, 멸치.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게, 뭐 대게는 기장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대게 상해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대게가 좀 유명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다음 농산물도 기장 칼치. 기장까지. 그 다음에 그 문어, 산낙지 이런 거는 예. 이렇게 이제 바다에서 직접 잡아가지고 이렇게 큰 다라에다가 담아놓고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제가 또 소개해드리고. 농산물도 유명하듯이. 농산물은 이제 채소 종류가 많아요. 채소는 거의 기장파 같은 건 아주 유명하죠. 태풍을 맞고 자란 거라서 기장파가 맛이. 그래서 멀리서들 사람들 많이 와요. 대라가 뜻이 뭐라고 그랬지요? 왜 대라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지명이에요. 기장은 기장업 대라리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이제 바뀌어서 아마 차송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 싱싱하고 저렴한 집이 있다며 직접 횟집을 소개해 주시는데요. 영상을 찍을 당시에 전어철이었군요. 이야. 세월의 흔적이 담긴 상인의 빠른 손놀림. 일분도 채 되지 않아서 횟감 준비 완료입니다. 뭐 구경하는 것도 재밌네요.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재미난 구경거리인데요. 하는 거 보니 상당히 수월한 것 같은데 실제 하면 저거 처리 못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밀려드는 주문 일이 끊이질 않습니다. 사장님께서 직접 바다에 나가십니까? 예. 그러면 새벽 4시부터 3시에 출하겠습니다. 그럼 한 2시간 동안에 다 잡아요? 아닙니다. 한 4시간 작업하고 들어옵니다. 네. 그래, 앞날에 잡아놨다가 배에다 살려놨다가 가지고 오세요. 예, 양이 조그마면은. 조금은 못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사장님 별도 의장이 따로 있습니까? 예. 아, 여기는 그런 집입니다. 요 라인이 전부 예, 맞습니다. 이거는 밀고도. 밀고도. 네, 이것도 다 살아 있습니다. 이거는요, 단지고도. 이거는 포고도. 매일 새벽 직접 잡아온 해산물을 파는 해녀들. 예, 여기 나있는. 잡은 것만 팝니다. 싱싱한 해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기장시장 인기 스타가 또 하나 있죠? 이런 거 바로 키로당 대게입니다. 키로에 좀 살 좋은 거는 이제 4만 5천 원, 5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제철에는 서생대게나 영덕대게를, 제철이 아닐 때는 북한산이나 러시아대게를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어서 많은 이들이 찾는 기장시장 대게. 어디 그뿐인가요? 각종 젓갈류도 유명해서요. 기장시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신선한 제철 해산물에 놀라고 푸짐한 인심에 한 번 더 놀라는 이곳 기장시장. 이번 주말 바다향이 풍기는 기장시장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겨울 바다를 통째로 옮겨놓은 이곳 기장시장이었습니다. 와, 정말 이 기장의 바다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느낌이죠. 보셨던 것처럼 기장시장 일부 구간에서는 기장 해녀들께서 새벽 물질을 해서 직접 잡아온 해산물을 그날그날 판다고 하니 맛은 물론 싱싱함은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여러분도 기장의 신선한 바다를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기장시장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지난 10일과 11일 세계 유일의 유엔 묘지인 부산 남구 유엔 기념공원에서 열린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식 현장 소식을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볼까요? 지난 11일 남구 유엔 기념공원에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계 21개 국가에서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부산을 향해 묵념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한국전쟁 유엔 참전 용사를 기리기 위한 국제 추모식 헌투어드 부산인데요. 세계 21개 국가가 한국 시간으로 매년 11월 11일 오전 11시에 맞춰 부산 유엔 기념공원을 향해 1분간 묵념을 하는 행사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해서 벌써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했는데요.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유엔군 전몰 장병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매년 11월 11일 오전 11시 잊지 말고 감사의 마음 함께 전하자고요. 한국 시간으로 매년 11월 11일 오전 11시에 진행되는 동시묵념은 참전용사인 빈센트 커트니가 제안한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11월 11일 오전 11시, 내년부터는 우리나라를 위해 열심히 싸우다 순국하신 유엔 참전용사들을 위해서 묵념할 수 있도록 부산 시민들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식이든 좋습니다.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전화 010-2976-9393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이번 순서는요, 4주 후가 아닌 지금 당장 부부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릴 리얼 부부상담소 부부클리닉입니다. 오늘 부부클리닉으로 도착한 고민, 아이 훈육 방식 때문에 생긴 부부의 갈등입니다. 아마 부부싸움의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히는 게 바로 이 문제가 아닐까 하는데요. 오늘도 이 고민 두 분과 함께 풀어봅니다. 소통 전문 상담가 정미혜 선생님,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남편들의 변론을 맡아주실 김영훈 시민기자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부산방송 시민기자 김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소통 전문 상담가 정미혜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선생님, 기자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아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는 부부들, 실제로 상담 건수가 많은 편인가요? 네,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사춘기인 경우에 상담이 가장 많습니다. 남자아이들의 경우 게임 중독이나 친구들과 사소한 주먹 다짐을 하고 장난처럼 했던 도벽이 습관이 돼서 상담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자아이들은 너무 앞서 어른 흉내를 내는 짙은 화장이나 짧은 치마, 너무 빠른 이성 친구 사귀는 것이 걱정되어 상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런 문제를 말로 타이르다 안 되면 손찌검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이가 가출하는 경우 사태가 심각해져서 상담센터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자님 댁은 어떠세요? 기자님께서도 두 아드님을 키우면서 조금 속상한 적이 많으시죠? 많죠. 지금 저는 고비 같아요. 아, 요즘이. 막둥이는 아직 초3이라서 네네. 전방지축입니다. 네네. 둘째 민성이가 이게 중학교 2학년이 이제 내년부터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중2병. 그 무섭다는 중2병. 네네. 저희 집은 대부분 아이들을 학교 관련 호출이나 활동은 제가 좀 옛날 아빠하고 달리 제가 다 하는 편이고요. 그렇구나.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 아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학교 준비물이나 행사 관련해서 하는 건 챙겨주고 있는 건 다 합니다. 네네. 저는 좀 엄한 그 확고한 규칙을 아이들에게 가지고 훈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집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휴대폰에 빠져있는 아이들의 생활에 약간 규제와 규칙을 넣어서 아이들을 제어하고 있는데 집사람은 가끔 찬물을 끼얹기도 합니다. 훈육 차원에서 규제를 나도 모르게 살짝 풀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거라 생각을 하지만 아빠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요.
아이들과 그 아빠가 친해질 수 있는 계기 또한 사라지는 것 같아서 선생님 이런 경우는 왜 그럴까요? 예, 뭐 집집마다 아이들의 휴대폰 사용이 논쟁거리인데요. 맞아요. 예, 요즘 세태에 휴대폰을 안 사줄 수도 없고 그쵸. 그러다 보니 주로 이런 문제를 다투기도 합니다. 규칙을 정해도 아이들은 엄마가 그 규칙을 쉽게 풀어줄 거라고 기대하고 맞아요. 실제로 엄마들은 또 아이들을 이기지 못하니까요. 규칙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가족들이 무언가를 의논해서 정했을 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게 좀 지켜야 합니다. 어. 그래서 기자님의 집처럼 엄마가 그 규칙을 풀어주고 싶으면 아이들이 아빠에게 애교를 부리든 업소를 하든 아이들이 아빠에게 직접 행동하게 하는 것이 아빠의 권위도 살리고 아빠가 꼰대가 되지 않게 하는 조미료 같은 엄마의 역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진짜 전 부모님께 엄청 혼나면서 자랐거든요. 예. 뭐 그때는 부모님이 야단이 참 원망스럽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뭐 하지만 요즘 집안 분위기라 참 다를 것 같아도 선생님 집안 분위기가 왜 이런 것 같아요 요즘은? 요즘은 한 가정에 아이들이 2명이 평균인 시대도 지나간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은 아이가 1명도 버겁다고 아이 1명만 잘 키우겠다는 가정도 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갑 중에 갑, 슈퍼 갑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가행보 당연하지 하나뿐인데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그래야 부모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네. 부모님 스스로 또 만족해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로지 부모님 스스로의 만족이나 위안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너만 행복하면 돼. 너만 잘 되면 돼. 이런 생각들을 네네. 아이들은 그대로 흡수하게 되는 거죠. 오죽하면 딸 바보, 아들 바보를 자처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기 위주로 행동하는 것이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사연에 대한 두 분의 이야기가 만만치 않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지금부터 사례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함께 보고 오실까요? 저는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전 아이를 키우면서 기쁜 날보단 속상한 날이 요즘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아내는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늘 오케이고 버릇없이 굴어도 늘 감사주기에 바쁜 아내 때문입니다. 연주야, 니는 아빠 보고 인사도 안 하나? 됐지. 이 녀석아,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못하겠나? 아씨, 아침부터 짜증나게 왜 이래? 엄마. 당신 왜 그래? 안 그래도 요즘 공부하느라 애가 신경이 얼마나 예민한데 애 앞에서 걸리적거리니까 얼른 출근이나 해. 한 집안의 가장이 요즘 두 여자한테 이런 대접을 받고 삽니다. 한 번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연주야, 아직 할아버지 할머니 수저도 안 드셨는데 먼저 먹으면 어떡하노? 배고프니까 그렇지. 진짜 사사건건 왜 이래? 꼰대같이. 뭐? 아빠 보고 꼰대? 너는 아빠한테 혼나볼라나? 당신 왜 그래? 애가 배가 고프니까 먹고 싶은 건 당연하지. 요즘 어른 먼저가 어딨어? 자꾸 옛날 방식으로 애 좀 키우려고 하지 마. 그러다가 애만 더 엇나가. 전 이날 어른보다 먼저 수저를 든 딸아이를 혼내려다 아내에게 더 혼나고 말았습니다. 딸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옷 입는 것부터 밥 먹는 것까지 따라다니면서 챙겨주는 건 물론이고 아내가 챙겨주면 챙겨줄수록 딸아이의 버릇은 점점 나빠져 갔습니다. 저는 좀 다정하게 아빠가 되기 위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대화도 시도해 봤습니다. 그러나 연주야, 요즘 공부하느라 힘들지? 뭐 먹고 싶은 거 없나? 우리 엄마 몰래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갈까? 맛있는 거 먹고 스트레스 확 풀어보자. 응? 아휴, 맛있는 거 먹고 또 잔소리 하려고? 됐어. 이 녀석아, 아빠가 오랜만에 너 기분 좀 풀어주려고 하는데 넌 태도가 이게 뭐냐? 내 기분 풀어주는 거는 말 안 시키는 거야. 진짜 짜증나. 엄마. 당신 또 애 기분 건드렸어? 왜 그래 진짜? 내가 애 기분을 건드리다 그러나 당신처럼 애 감싸고 돌다간 당신도 나중에 애한테 무시당한다 알겠나? 나는 무시당해도 좋으니까 연주한테 한 번만 더 사사건건 윽박지르다가는 그땐 가만 안 둘 거야. 알겠지? 뭐라고? 딸은 저에게 늘 왜요? 아빠는 상관하지 마세요. 입버릇처럼 말을 합니다. 딸에게 이런 말투는 잘못된 거다 가르치려 해도 아내가 워낙 철옹성같이 아이를 주변을 단단히 막고 있어서 전 정말 아빠로서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아이를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은 제 마음뿐인데 아내는 아이의 잘못을 덮고 감싸주기 바쁩니다. 전 이제 정말 아빠로서 설 자리가 점점 잃어가고 있고 전 정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이번 주 사연 보고 왔습니다. 기자님 연기를 하면서 한 번씩 좀 욱하시던데 진짜 아이들이 이러면 부모 심정은 어떤가요? 욱하던 거 보이던가요? 네. 저는 사실 상상도 하기 싫네요. 물론 저희 집은 이런 일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습니다. 집사람이랑 저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면 좋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아이 셋을 키우고 있거든요. 네네. 오늘의 사례를 보니 대한민국에 저런 아빠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오늘의 사연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제가 입장 바꿔서 저런 아내가 있는 집에서 저런 아이들과 생활을 한다면 저는 가출 또는 이혼을 심각하게 생각할 겁니다. 저렇게 아이를 키우면 어떤 인생의 아이로 바뀔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시청자 남편분들한테 오늘 사연처럼 생활하고 계신다면요,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위로주 함께 위로주 사드리고요, 싸울 용기를 드리겠습니다. 참, 오늘 그리고 사연을 제목에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헬리콥터 엄마와 투명 아빠. 정말 눈물 납니다. 그렇죠? 눈물이 나요. 선생님, 그런데 예전만 하더라도 엄부자모라고 아이들 교육 문제에 있어서 아빠의 역할이 컸는데요. 아이들 앞에서 아빠가 투명인간처럼 설 자리를 잃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네, 저도 아들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들 둘, 네. 예, 이게 둘 다 성년이 돼서 좀 편안해졌습니다만은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의 아버지는 언덕 같은 존재였습니다. 존재만으로도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었고, 물론 부양 가족이 많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을 잘해도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그쵸. 하지만 요즘은 TV나 제 주위에서만 봐도 아빠 역할을 가르치는 곳이 있을 정도로 아빠 역할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아이들이 아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꼰대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아빠들은 아빠 역할에 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틀이란 것이 본인이 살아보니까 하고 만든 틀이거든요. 그 틀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너무 잘 아니까 아이들이 그 틀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잔소리를 하거나 막말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본인도 시행착오하면서 만든 건데 아이들에게 너는 바람풍 하지 마라 하고 지나친 염려일 수도 있고요. 네네. 아이들 또한 실수하면서 배워가는 건데 세상이 만만치 않으니까 아빠가 앞서 가르치려 들면 아이들은 자기 중심으로 하게끔 키워졌는데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오는 느낌 때문에 그걸 간섭이나 잔소리로 받아들이고 아버지를 거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시민 기자님은 아이들 키우면서 양육 부분에 있어서 좀 갈등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풀어가세요? 아이들 양육 때문에 다투면 당연히 부부가 단둘이 있을 때 풀어가는 게 순리인데요. 맞아요. 저희 집 사람은 술을 전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 혼자 한 잔씩 이렇게 홀짝홀짝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요. 네네. 이게 저 혼자 한 잔, 두 잔 들어가니 풀려고 마주보고 앉았는데 나중에 처음보다 더 큰 갈등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아이고야, 네네. 이건 뭐 약간 소극적인 제 성격상의 문제도 있는데 알코올이 한 잔 들어가야 말문이 열리는 잘못된 방법론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네. 뭐 일단 부부간의 갈등을 풀려면 무조건 둘이 마주보고 앉는 게 첫 번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오늘 사례처럼 아버지의 역할이 줄어드는 데는 아내의 잘못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엄마들은 헬리콥터 엄마라고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늘 서성이면서 아이들을 감싸주기에 바쁘거든요. 왜 요즘 엄마들은 잘못된 행동을 하는 아이들에게 왜 이렇게 감싸줍니까? 저도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네네. 엄마가 헬리콥터 맘이 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네. 아빠보다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고 아이가 한둘이다 보니 아이에게만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유는 전업주부인 경우 헬리콥터 맘이 되는 것이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것 같아 자기 만족을 주기도 합니다. 네네. 또 반대로 직장맘인 경우에는 아이를 케어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아이가 원하는 대로 아이 편을 들어주는 것이 자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아이고야, 네네. 그러다 보니 헬리콥터 마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모성이라는 핑계로 아빠보다 늘 아이들을 가까이서 세심하게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네. 선생님, 근데 오늘의 사례처럼 맹목적인 엄마의 사랑보다는
좀 아버지도 함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사실 생물학적으로 수컷들은 사냥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사냥. 그러다 보니 네네. 동굴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 대처 방법을 잘 모릅니다. 특히 양육은 익숙치 않아 더욱 그렇고요. 어떤 경우 상담하다 보면 아빠들은 아이들과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해 대화하고 행동했다고 생각하는데 돌아오는 반응은 꼰대라는 것이죠. 그런 거 아시죠? 남자들은 얘기를 들어주기보다는 무슨 문제든지 판단해서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감이 잘 안 되죠. 그쵸.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공감의 말 한마디가 무척 어렵다고 하는데요. 의식적으로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속이 뒤집어져도 네. 일단은 그럴 수 있겠다 하고 공감하기를 연습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례에서 아침 인사 안 했다고 이렇게 다 이러기보다는 잘 잤어 하고 아빠가 먼저 말해보는 것은 그럴 수 어떨까요? 있네요. 네네. 밥상머리 예절을 가르칠 때도 할머니 할아버지 드시고 나면 우리 먹자 하고 미리 제시해주면 좋은데 아이가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순간적인 충동일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래도 지켜지지 않을 때는 요즘 좀 바쁘신가 봐 그런 것도 잊어먹고 다음에는 지켜주세요 하고 약간 유머러스하게 다 네네. 이러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 주로 아빠들에게 제안하는 방법은 열심히 일한 당신 피하라입니다. 특히 사춘기 때만이라도 네네. 오히려 모른 척 하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다가오더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말하자면 밀당을 하는 거와 비슷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밀당 그런 거 필요합니다. 부모가 잘해주기만 하니까 아이들은 자기가 갑인 줄 어떻게 알고 그렇게 갑질을 합니다. 저는 하나면 아들들에게 갑질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그렇게 협박하면 아들들이 머쓱해하면서 웃습니다. 특히 사례처럼 친해지고 싶어서 급 다가가는 것이 네. 사춘기 때는 이상하게 부모님의 이런 행동들을 아이들이 가장 부담스럽다고 맞아요. 하거든요. 부담스러워요. 사춘기는 모든 것이 삐딱합니다. 부모가 자기 이름 부르는 것조차 싫다고 하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좀 지켜보기만 하셔도 됩니다. 네. 사춘기 때는 알면서도 그렇게 하기 싫은 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그렇죠. 아빠도 갑질 좀 하세요. 모른 척도 하시고 밀당도 하시고 사춘기는 소나기입니다. 그 시간 지나가면 모든 것이 맑아지고 명쾌해집니다. 아빠의 존재감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 잠깐만요. 제가 욱 안 하려는데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은 전부 다 아빠 잘못이 크다는 건데요. 저는 솔직히 수긍 못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에서 자식은 그렇다 치고요. 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아내의 잘못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 세상 모든 남편을 변론하기 위해서 중대 인물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섰거든요. 네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저 오늘 이후로 편하게 거리 활보 못 할 수도 있습니다. 해명 좀 해주시죠. 기자님 섭섭하실 수 있겠구나. 남자분들 화나시겠는데요. 예, 사례에서도 엄마가 잘못을 했죠. 네. 엄마는 아빠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아이 편에 서서 아빠가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엄마가 거들어서 오히려 아빠를 꼰대로 몰아가는 것 좀 같습니다. 맞아요. 네네. 그러면 아빠는 아이들이 더욱더 피하고 싶은 존재가 됩니다. 흔한 풍경인데요. 저런 경우에는 엄마가 아이를 다루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시다시피 엄마는 혼내도 그 감정이 오래가지 않는데 아빠에게 혼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깊이 맞아요. 새겨두고 섭섭함이 오래가거든요. 네네. 마지막으로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이런 사례는 집집마다 흔한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사춘기 때 나는 어땠지, 나는 어떻게 했더라 생각하면서 공감해 보시면 의외로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모두 훌륭한 부모님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감은 겪어본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최상의 감정이고 선물입니다. 그래도 아이와의 소통이 힘들 경우에는 아이들이 엄마를 통해 해결해 보세요. 엄마가 소통 창구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대화를 나누시고 기자님처럼 대화하다가 갈등이 커지는 경우도 그쵸? 있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도 자꾸 대화를 하다 보면 방법이 생깁니다. 피하지 마시고요. 그마저도 힘들면 상담 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엄마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빠가 우리 집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이들에게 인식시켜줘야 합니다. 저도 가끔 아이들에게 아빠의 사정이나 상황을 얘기하면서
아빠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사는가, 또는 아빠가 힘들면 얼마나 우리가 불안해질 수 있나를 협박하기도 합니다. 요즘 사실 아빠들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상실감이 정말 크거든요. 남자들은 세상 모든 일에 지쳐 있어도 집에 돌아오면 늘 아빠를 기다리는 따뜻한 가족이 있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 좋은 걸 개들에게 양보하지 마시고요. 아빠들이 세상살이에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모른다고 해도 엄마들은 잘 아시잖아요. 네. 아빠가 아이들에게 공감하는 것, 엄마가 아빠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 그런 마음들이 쌓여야 아빠가 가장 편안한 언덕이 되고 무엇이든 얘기하고픈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자의 고민 괜찮습니다. 그것 또한 사랑입니다. 네, 한 조사에 따르면요.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와 하루에 얼마나 대화를 하느냐 물었더니 30분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와 진정으로 소통하고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생각을 나누고 싶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건 바로 서로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이 대화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좋은 말씀 전해주신 김영은 시민기자님, 정미애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부클리닉 가슴속에 쌓아둔 부부들의 고민과 함께합니다.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 전화 010-2976-9393으로 부부들의 솔직한 사연을 바로바로 보내주세요. 부부클리닉을 통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보면 볼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저 스마일 메이커 민경이와 부산통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요.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누구든 무엇이든 배우면 된다는 자신감을 심어줄 코너 배워봅시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별 노래 강사님과 멋진 노래 배워볼 텐데요. 유별 강사님과 배워볼 오늘의 노래는 가수 문희옥의 순정입니다. 80년대를 풍미한 가수 문희옥 씨의 또 다른 히트곡 순정. 유별 강사님과 함께 배워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별 강사입니다. 네, 여러분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요즘 한절기라서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배우실 노래는 문희옥의 순정 배우시겠습니다. 네, 이 노래 차분한 또 그 여자의 마음을 표현하는 노래죠. 네, 1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날 당신 마음을 울리고 떠나버린 한 사람이 있었다 해도 잊을 때도 됐잖아요. 나만을 사랑한단 말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옛 사랑을 잊어버려요. 당신 곁에 나를 두기엔 내가 너무 부족한가요? 네, 순정, 네,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 노래는 전통 트롯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악 평소에 많이 접하신 그런 장르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조금 이제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좀 편안하게 저음으로 이 노래는 시작을 하죠. 저음으로 시작해가지고 점점점 올라가는 부분, 이 부분 잘 하시면 이 노래는 무난하게 되실 거예요. 네,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네, 첫 번째, 네, 한 사람이 있었다 해도 잊을 때도 됐잖아요. 음정이 올라갔다가 많이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고 이렇죠. 네, 이 부분을 좀
좀 신경 쓰셔가지고 잘 하시면 돼요. 한 번 더 할까요? 네, 자, 한 번 더 할게요. 자, 한 사람이 있었다 해도 잊을 때도 됐잖아요. 네,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 네. 아, 여기가 클라이막스네요. 네. 아주 올리려면 여러분들 힘이 드실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네. 나만을 사랑한다만 강약 구사를 잘 하면서 올리셔야 되거든요. 그냥 강약 구사 없이 올리면은 노래가 트로트 맛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트로트는 뭐니 해도 강약 구사가 잘 돼야 되죠. 그래서 높은 음 올라갈 때는 역시 간전에다 힘을 주면서 복식 호흡을 잘 사용하셔가지고요. 네, 한 번 더 갈게요. 네, 자, 그리고 나만을 앞에 보면 한 박자 반을 쉬어요. 그래서 한 박자 반 쉴 때 충분히 호흡 들여 마시고 가시면 돼요. 네, 호흡 들여 마시고, 네, 나만을 사랑한다만 이렇게 네, 좀 간드러진다 그러죠. 네, 간드러지게 가시면 더욱 노래가 맛이 나죠. 네, 이렇게 가시고요. 자, 그 다음, 네. 믿을 수가 없어요. 여기 잘못하면 음정이 올라갑니다. 음정이 절대 올라가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점점점 내려옵니다. 한 번 더 갈게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음정이 점점점 내려오죠. 네, 이렇게 하시고요. 자, 마지막 포인트 갈게요. 마지막 소절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를 두기엔 내가 너무 부족한가요? 나를 낮추는 그런 소절이죠. 그래서 자, 한번 가볼게요. 여기도 앞에 역시 한 박자 반 쉼표 있어요. 그래서 한 박자 반 충분히 호흡 들여 마시고 나를 두기엔 내가 너무 부족한가요? 네, 이렇게 하시면 트로트의 맛도 살리면서 예, 순정 이 노래를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날 당신 마음을 울리고 떠나버린 한 사람이 있었다 해도 잊을 때도 됐잖아요. 나만을 사랑한다만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옛 사랑을 잊어버려요. 당신 곁에 나를 두기엔 내가 너무 부족한가요? 지난 날 당신 사랑을 울리고 떠나버린 한 사람이 있었다 해도 지울 때도 됐잖아요. 나만을 사랑한단 말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옛 사랑을 잊어버려요. 당신 곁에 나를 두기엔 내가 너무 부족한가요? 네, 여러분. 네, 순정 배워보시니까 어떠세요? 좋죠? 네, 여성스러운 노래죠? 네, 순정. 네, 아주 마지막 소절 보면은 나를 낮추는. 네, 여자는 뭐니 뭐니 해도 남자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 자기를 낮추는 그런 여자를 좋아하죠. 요즘 여자들은 그렇지 않지만은, 네. 여러분들 오늘 노래 시청하시는 분들은, 네, 나를 낮출 줄 아는, 네, 그런 분들이 되시면, 네, 또 좋은 인연도 많이 만나고 그러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이렇게 순정을 바치는 여인에게는 마음을 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가사마다 살아가는 님에 대한 이 순수함이 묻어있던 순정, 정말 매력적인 노래인 것 같죠? 순정은 문희옥 씨의 숨겨진 명곡이라고 하니까요. 문희옥 씨를 사랑하는 팬이라면 꼭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누구나 다 가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유별 강사님의 노래교실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SNS로 본 금정구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 SNS로 본 금정입니다. SNS로 본 금정, 매주 금정구의 최신 뉴스를 금정구청 직원분들께서 발빠르게 전해주실 예정인데요. 이번 주 금정구에서는 어떤 SNS 소식들이 올라왔을지 궁금하시죠? 금정구청 문화공복과 김영숙 님이 전해주시는 금정구 소식 함께 만나봅니다. 금정구 SNS 소식의 금정구청 문화공복과 공보팀장 김영숙입니다. 주민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난달 개소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기존의 금정구 건강도시센터를 리모델링했으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센터는 예방 중심의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전담 기관으로 일반 진료는 실시하지 않고 주민들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해 기여하게 되는데요. 심내 혈관 질환 예방 관리, 금연 클리닉, 중풍, 관절염, 치매 예방 관리 교실 등을 운영할 예정으로 지역 주민들이 많은 이용 바랍니다. 다음은 금정 이야기 발간 소식입니다. 금정구의 뿌리 찾기 기획으로 금정 이야기 시리즈 제5편인 그 금성문에 새긴 금정 이야기 비석편이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주영택 가막골 향토역사연구원장의 지필로 우리 고장에 산재한 비석에 관한 사진, 위치, 내력, 탁본 등을 담고 있어요. 우리 지역의 향토 문화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금정구는 지난 2005년부터 그 사연이 숨쉬는 전설편, 그 터여 얽힌 지명편, 그 역사가 묻힌 역사편, 그 추억을 품은 사진편 등 4편의 향토사 서책을 발간해 왔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론 경부고속도로 주요 관문인 만남의 광장에 미술작품을 설치합니다. 미술 당선작품 모형을 금정구청 구민홀에 지난주까지 전시했어요. 미술작품 당선자 실점을 모형으로 만들어 전시했는데요. 부산시 상징물 1점과 금정구 상징물 6점입니다. 미술작품 설치는 만남의 광장과 금정문화회관을 연계해 문화적 휴식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만남의 광장은 2017년 7월까지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전시될 당선 작품은 내년 3월에 만남의 광장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가을의 끝자락 11월 말이 내려 하루가 다르게 내려가는 기온이 겨울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주위의 어려운 분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겨울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SNS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금정구 주민 건강을 지켜드리는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식과 금정구 뿌리찾기 기획 시리즈인 금성문에 담긴 이야기,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에 설치될 시민들의 미술 작품까지 감상해봤는데요.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문화생활에 늘 앞장서겠다는 금정구청의 다양한 프로그램들,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나서 금정구가 늘 행복한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금정구민 여러분, 앞으로도 SNS를 통해서 좋은 소식 많이 전해주세요. 오구일호님입니다. 한 입에 쏙! 달걀이 고급스러운 디저트로 변신하다 에그타르트랍니다 하고 사진 보내주셨네요. 국민 야식 쫄깃쫄깃하고 윤기가 자르르 몸에 좋은 족발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선술집에서 좋아하는 생선 요리 중 하나인 메로구이와 치킨으로 하루 마무리하셨는데요. 밤 늦게 먹는 게 안 좋다고는 하는데 저는 밤 늦게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카시트. 그런데 이 카시트를요, 겨울철 급한 마음에 외투를 입힌 채 태우는 경우 많으시죠. 하지만 이거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두꺼운 외투의 경우 벨트와 아이 사이에 공간이 생겨서 급정차나 사고 충돌 시 옷 사이로 아이가 튕겨나가서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이가 추위를 많이 느낀다면 사전에 시동을 걸어서 차 안을 따뜻하게 해놓거나 담요를 덮어주는 게 좋고요. 이때 벨트는 잡아당겨서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틈을 남기는 게 적절하다고 하니까요. 겨울철 우리 아이의 안전을 지키는 카시트 착용법 제대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 여러분과 함께할 부산통. 저희 프로그램은 지역민들을 통해 부산과 통한다는 사실 잊지 않으신다면요.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전화 010-2976-9393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소식 전해주세요. 부산통은 여러분의 사연에 늘 귀 기울이고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통의 MC 조민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끌시끌 분위기는 환상 겁이 없는 멋쟁이들과 알라 여기저기 너부러진 오포스원에 마무리는 달콤하게 뒷겜 너는 빼지 않지 까지 함께 천국까지 맨정신은 반치